여러분들 지난번에 뭐지? 집회 하나 했었잖아요. 윤석열 퇴진 그거 집회. 그거 가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가려다가 못 갔거든요.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오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만 사람.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젠 정부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인원이 몇 명 모였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인원 몇 명 모인 게 중요하긴 한데, 뉴스에서는 언급을 안 하잖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5만 명 이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사진만 봐도, 이게 만 명이 아니야. 이 정도가 만 명이 아니에요. 훨씬 많아. 못해도 3, 4만 명 넘어요. 그,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무슨 뭐 선동에 넘어갔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 이유를 이렇게 읽어보잖아? 그러면 다 말이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음모론 같은 것들이 거의 없어요. 다 뉴스가 있거든요. 기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영빈관 예산에 뭐 몇십억을 넣는다, 투자를 한다,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다, 복지, 아동, 여성, 그다음에 노인, 빈곤층 이런 뭐 사회적 복지에 되게 취약한 약자들의 예산을 다 삭감했다.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기사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냥 음모론은 아니라는 거야. 다 기사가 있거든요. 찾아보면 다 말이 돼. 그래가지고 보면 엄청 많아요. 사람이. 그죠? 가신 분 있어요? 여기도 꽤 되네. 어, 그러니까 10월 22일 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그죠? 저는 이게 참 답답한 게 그 자꾸 불법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집회를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이 아니잖아. 불법인 거 또는 합법인 거 이런 거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책 잡힐 거 주지 않으려고 다 불법적인 행위를 안 해요. 촛불 집회가 왜 촛불 집회인지 알잖아요, 우리는. 촛불을 들고 천천히 행진하면서 걸어가면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기 때문에 촛불 집회라고 하는 거고, 촛불 시위라고 하는 거예요. 응? 아니, 시위를 한두 번 해봤겠냐고. 다 아는데. 물리적인 충돌 같은 걸 하고 폭력 같은 걸 쓰면 당연히 그런 것 가지고 기사 쓸 거 뻔히 아는데 그렇게 하겠냐고요. 당연히 그렇게 안 하죠. 응? 그러니까, 그리고 무슨 뭐, 이 조수진이라든가 이분은 뭐, 퇴진 집회 나간 분들이 상식 가진 국민이냐 이러는데, 이런 분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태극기 집회 나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나가가지고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흔들어 제끼면서 시위하고 그럼 그건 정상이냐고. 그거 나는 그 뭐지 인터넷에 올라온 거 여기 사진 하나 띄워줄게요. 사진 보면 태극기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거든. 예, 보여요? 사진? 어차피 이거 영상으로는 안 나갈 텐데 보면 태극기가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어. 현수막 태극기랑 그 이렇게 깃발로 된 거 있죠. 미니 태극기? 그것도 있고 목도리처럼 된 이런 태극기 모양으로 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다니까? 이게 뭐냐면 그 태극기 부대 시위나 집회하고 나서 이제 해산하잖아요. 각자 이제 집에 가잖아. 그러면 이제 그 태극기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버리고 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분들이 진짜 보수가 맞나?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저렇게 쓰레기로 취급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어느 애국자가 저런 짓을 하고, 어느 보수가 저런 짓을 해요, 솔직히. 심지어 진보도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는 태극기 부대나 태극기 부대들이 하는 시위를
지금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야. 말로는 애국보수라고 하고, 예? 진짜로 뭐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경제나 민생과 안보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시위라고 하는데, 왜 태극기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예? 왜 지나가는 사람한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그러면서 왜 그냥 길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왜 빨갱이라고 욕을 하고, 왜 그러느냐, 어? 그게 대체 태극기 부대랑 그런 거랑 애국보수랑 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거죠. 어? 그러니까 좀 이게 그냥 마냥 볼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갈수록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 그거 잠깐 인정한다고 해서 무슨 뭐 국가가 흔들리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국민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런 점은 국민들한테 매우 혼란을 줬다.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사려 깊게 행동하겠다. 그냥 그 정도의 말 한두 마디면 돼요. 무슨 뭐 부서를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체제를 개편하라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내려놓고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거 인정한다고 해서 문제될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인정 안 하냐고. 무조건 남 탓만 하잖아. 무조건 민주당 탓하고 무조건 진보가 문제다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 자꾸 끌고 오고 지금 취임한 지 6개월이 넘었어요. 지금 올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찾고 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뭘 잘한 게 있고 그러면 본인이 잘한 거를 계속해서 언론에다 얘기를 하거든요. 나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런 저런 거 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많이 나 좀 응원해 달라. 우리 정부 많이 힘 좀 보탤 수 있게 도움을 좀 달라. 이렇게 많이 기사를 내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지, 민주당 얘기하지, 촛불 집회 얘기하지, 뭐 불법이다 그러지. 자기들이 뭘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이번에도 보면 이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자체를 비하하는 말을 했어요. 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뭐 머리가 뭐 정상적인 머리가 아니고 상식이 없고 비정상적이고 지능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비하를 했어. 이거는 인간에 대한 비하잖아요. 집회의 성격에 따른 비하가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비하란 말이야. 이런 비하는 되게 잘못된 거예요. 촛불 집회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사람들 이렇게 와서 윤석열 퇴진 외치고 김건희 특검 외치는 거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 자체를 모독하는 저런 발언을 하면 저거는 혐오잖아요, 혐오. 예. 너 멍청하고 무식하니까 그런 집회 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이 합리적인지 불합리한 일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지 합법적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시위 나간 사람들 자체가 머리에 똥덩어리가 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거는 사람에 대한 혐오고 인간에 대한 혐오기 때문에 대단히 질이 좋지 않은 비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저 정도밖에 얘기를 못할까. 예. 왜냐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떠올려 보더라도 절반이었어요. 절반. 49대 48이었나? 48대 47이었나? 이랬을 거야.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딱 절반으로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절반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절반은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하는데 그중에 조금 더 많이 표 얻어서 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미 절반은 마음에 안 들고 윤석열 대통령 하는 게 여간 신통치가 않다는 거야. 이미 대통령 됐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무슨 뭐 국민들의 압도적인 성원과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건지 까먹은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 생각을 해야 한다. 어, 이거 봐봐. 이게 사진을 봐봐. 이게 10,000명밖에 안 된다고? 이 사진이? 이게 어떻게 10,000명이야. 그러니까 인원수도 어떻게 해서든지 몇 명 안 모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기사를 자꾸 쓰는 거거든요.
이 뭐 각 지방에서 버스 대여까지 해서 왔더만. 어우, 너무 많네. 어우, 네, 이거는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봐봐요.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쌍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두 개를 얘기했어요.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관련해서는 그 앞서 말한 뉴스 기사로도 나와 있는 수많은 것들, 뭐 영빈관 예산, 청와대 나온 거, 용산 대통령실 짓기 위해서 국방부 청사 내쫓은 거, 뭐 풍수지리 설도 있고요. 뭐 풍수 때문에 풍수가 안 좋아서 청와대 못 들어간다 이런 설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된 거 없죠. 그리고 예전에 여야가 다 합의해서 넘어갔던 사안인데 무슨 뭐 서해 5도 뭐 그 공무원 피살 사건 그거 다시 꺼내가지고 문제 있다고 또 북풍몰이하고 있는 거. 그리고 금리 확 올라가지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미국에서 통과시켰는데 그거 사전에 정보 다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 안 하다가 이제 뒤통수 맞아가지고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지금 독박 쓰게 생겼고 지금 이번에 최근에 터진 김진태 강원도지사 레고랜드 사태 50조 쏟아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국군의 날 맞이해가지고 이제 그 행사하는데 부대 열중시 안 해가지고 쩝쩝거렸던 거 다 영상으로 나갔고 뭐 바이든 날리면 말리면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하니까 뭐 언급할 건 아니고 그리고 그 학생들 그 뭐지 그 만화 그리는 거 윤석열차 그렸다고 예 무슨 뭐 사상이 어떻니 빨갱이니 이러면서 이제 학생 욕하고 뭐 경고하고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아주 대표적으로 알만한 것들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거 이외의 게 너무 많아. 여기 보면 정리된 것만 거의 100개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이유들에 대해서 마땅히 설명할 만한 근거가 있냐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근거가 없어.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왜 설명을 안 해주냐는 거야. 어? 그 설명해주면 되잖아. 그죠? 봐봐.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걸로는 이 촛불 집회가 한다는 건 다 어차피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일 거라는 건 예상은 했지만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예상보다 너무 많다. 그러니까 뭐 한 이렇게 좀 예전에 그 대통령 선거 앞두고 우리 그 지원 유세, 선거 유세 같은 거 할 때 보면 앞에 사람들 쫙 모이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로 예상을 한 것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너무 많이 모였다는 거야. 규모가 예상외로 너무 커서. 그래서 그때 보면 막 통제하고 그러잖아요. 경찰들 앞에 바리게이트 쳐놓고, 경찰차로 이렇게 버스로 막아놓고. 저는 이게 좀 많이 심각하다. 예. 그러니까 좀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가 좀 너무 많은 미스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분명히 끊고 가야 할 시점이 저는 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새롭게 어떻게 대처할 것들은 또 따로 빼서 또 국민들 앞에 양해를 구하고 여론을 구하고 이런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 안 하면 저는 그렇게 비전이 밝지만은 않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왜냐면 봐봐요. 다 의혹이고 다 논란인데 잡아가는 건 다 민주당 사람만 잡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어? 여기는 계속 증거들이 나오는데 다 죄가 없대. 무죄래. 근데 여기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일단 구속부터 시키고 보거든요. 근데 구속해놓고 잡아보면 다 민주당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여기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데 왜 무죄냐? 왜 기소도 안 하냐? 근데 저쪽은 왜 가만히 있는데 왜 도주에 우려가 있다면서 왜 구속부터 하냐?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민주당이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국민의힘이 깨끗하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죄 짓는 사람 한 명이 없을까? 어? 그죠?
아무리 민주당이 더러운 짓을 많이 했어도 민주당에 깨끗한 사람 하나 없을까? 근데 왜 다 잡아가는 건 민주당 사람이고, 왜 다 문제가 없다고 멀쩡하고 죄 없고 청렴하고 결백한 건 다 국민의힘 쪽 사람이냐?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도 불신이 너무 큰 거예요. 물론 그 검찰 불신이 비단 이번 사건만 가지고 검찰 불신이 생긴 건 아니고, 심지어 또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서 주요 각 주 부처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다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 더 믿지를 못하는 거야.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국어 선생님한테 국어를 배우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학 선생님한테 수학을 배우잖아. 왜 그러겠어요? 국어 선생님은 국어 전문가니까 국어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고, 국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국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통과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어 선생님한테 국어를 배우는 거거든. 수학도, 영어도, 과학도, 사회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영어 선생님한테 수학 배우지 않잖아. 뭐 배울 수는 있을지언정 전문적으로 가르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거를. 그런 것처럼 각 부처와 각 영역에는 그 분야와 영역에 맞는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더욱더 체계적으로 그 영역과 분야가 실수 없이 돌아간다고. 근데 무슨 뭐 농수산, 교육부, 행정부, 뭐 어디 뭐 농림축산식품부, 뭐 보건복지부, 뭐 경제부, 뭐 이런 데들이 전부 다 검찰 출신 인사를 박아놨어. 검찰 출신 인사들은 검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전문성이 있고 정통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건 뭐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예? 일생을 검찰 안에서만 계셨던 분들인데 보건복지 뭐 바이러스 감염병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냐고. 금융, 디폴트, 채무불이행, 이런 거, 뭐 주식, 금리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냐고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처리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전문가들이 버젓이 있는데 후보자분들도 그렇게 있는데 왜 검찰 출신 박냐 이거야. 심지어 검찰 출신 이력을 봤더니 거기에 해당 영역 관련된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믿지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러면서 촛불 집회 나온 거예요. 제일 많이 이 인원을 점검한 언론은 40만 명까지 봤거든요. 예, 뭐 20만 명이다, 15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뭐 이러는데 저기는 되게 많아. 근데 정부도 그렇고 경찰 추산으로는 18,000명이래. 근데 이게 어떻게 18,000명이야? 어? 깜누라고 아세요? 깜누? 깜누? 세계적인 축구 클럽 바르셀로나라고 있는데, 그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장이 깜누라고 해서 스페인에 있거든요. 근데 그 깜누의 그 관중 객석 수가 8만 명이에요. 8만 명. 예. 근데 근데 이게 지금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 인원들이 10,00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해 확 되죠. 잠실 주경기장하고 비교를 해봐도 될 것 같아. 어, 10,000명은 말도 안 되고요. 예. 좀 너무 답답하다. 왜 인정할 걸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왜 사과할 걸 사과하지 않아가지고, 이 사태까지 만들었는가. 예? 그것도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너무 잘못을 많이 해서 국민들이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거 아직도 주사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시위 나가면 주사파고 빨갱이에요? 여러분들 다 집 어디예요? 서울, 경기, 뭐 천안도 있네. 강원도도 있고, 광주도 있네. 부산도 있고, 양산, 해남, 청주, 뭐 골고루 있잖아. 여러분들 시위 나가면 여러분들 빨갱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북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국민의힘은 아직도 북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요. 왜냐면 이게
노인들한테나 먹히는 프레임이지 왜 아직도 이런 해묵은 프레임을 들고 나오냐고. 시위 나가면 빨갱이고 간첩이다. 시위 안 나가면 애국자고. 이게 무슨 논리예요, 대체. 참 깝깝해,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럼 나도 내일 시위 나가면 나도 빨갱이야? 참 이거 언제까지 이거 북한 노래를 부를 거야. 멀쩡히 서울에 집 있는 사람 보고 빨갱이라고. 그만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는 너무 해묵은 프레임이고 여론도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옛날이었으면 사람들이 막 맞다 맞다 그럴 텐데 여론도 안 좋은데 언제까지 이걸 밀어붙일 건지.